삼차함수. 삼차함수는 선생님,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거 조금 막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2차 함수부터 갑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2차 함수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을 잘 생각해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다. 처음에, y는 ax 제곱이라고 해서, 얘를 기본형이야.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모양은 얘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얘를 평행이동을 막 해요. 그래서 y는 ax m의 제곱 플러스 n이야 라고 해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했지. 정보를 읽을 수 있어. 물론 모양에 대한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표준형. 그리고 마지막은 얘를 귀찮아. 문제에서 이렇게 주지 않지. 쫙 풀어 쓴 거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해서 얘를 일반형이라고 했다. 우리가 익숙한 건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에 의해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보를 해석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3차 함수 똑같아요. 3차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형이야. 얘가 기본형. y는 ax 3승 더하기 bx라고 하는 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본형이야. 선생님 이거는 미정계수가 2개 있네요 라고 하겠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a는 위아래로 y 값의 차이 정도를 얘기하는 수치가 a야. 그리고 b는 뭐냐면 양 옆으로 벌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b입니다. 그럼 b 값에 따라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냐면 x축과의 교점이지,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는 b에 대한 수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막 시키지. 평행이동을 쫙 시켜요. 그래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 3승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걸 표준형이라고 하지. 근데 3차 함수는 이렇게 묶는 거조차 어려워서 표준형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 근데 얘를 쫙 풀어 쓰잖아?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형태가 y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야 라고 사용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형이다. 그럼 요거는 표준형으로 모아야 될까? 아니에요. 얘는 이 상태에서 그래프만 놓고 잘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으로 얘처럼 모아놓고 정보 읽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어려워서야, 요 과정이 어려워서 요 과정을 간추려서 선생님이 설명만 해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할 거다. 일단 이거를 막 설명하기 앞서서 설명할 게 생각보다 많네. 우리 기함수, 우함수라는 거 먼저 한번 봐볼까? 야,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앞에 있는 걸 까먹고 기함수, 우함수 갑니다.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vs 우함수야. 우함수 이렇게 가볼까? 다함수 측면도 볼 거고 여러 가지 측면 다 볼 거다. 기함수, 우리 어떤 함수를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얘는 원점 대칭함수예요. 원점 대칭함수. 대칭함수다. 그리고 우함수는 어떤 걸 우함수로 하냐면 y축 대칭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냥 3차 함수 빌드업이다. 그 준비 과정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원점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이렇게 되는 건데,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져요. 한마디로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원점에 대해서 모든 점들이 다 대칭돼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기함수를 표기하는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기함수. 근데 어떻게 표기하냐면 여기 있는 원점에 대해서 모든 점이 다 대칭된 점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쪽으로 x만큼 쭉 이동하잖아. 그 뒤쪽으로 x만큼 쭉 이동하잖아. 이렇게 됐지? 그때 나타내는 요 점과 그때 나타내는 요 점이 여기는 원점에 대해 대칭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선생님이 읽는 순서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여기는 x좌표를 x라고 하고 여기는 x좌표를 마이너스 x라고. 앞으로 갔어? 뒤로 갔어? 그치? 그때 나타내는 요 점 좌표가 x, fx야. 이렇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야. 이거지. 이거는 사각함수 다 배웠던 거지, 그치? 근데 함수로 바꿔서 일단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요거야.
그럼 여긴 얘랑 여긴 얘는 원점 대칭함수기 때문에 너랑 너의 중간값이 얼마예요? y 값의 중간값이 0이야. 다시 얘기해서 너랑 너는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라고 해서 f-x가 마이너스 fx랑 똑같잖아? 얘를 다 기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맞지? 그럼 다시 조금만 더 가보면 다항함수 측면 한번 들어가 볼까? 다항함수? 다항함수다. 다항함수. 이렇게 쉽게 가자 이거예요. 다항함수 측면에 딱 바라보잖아? 그럼 기함수가 되려면 그 어떤 다항함수가 기함수가 될까? 라고 하면은 얘는 홀수차만 갖고 있는 함수가 홀수차 차수만 가지고 있는 함수가 기함수야 라고 그냥 얘는 무조건 적인 거다. 홀수 차수만 갖고 있는 함수가 기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fx 함수가 x3은 편하게 갑시다. 플러스 2x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 성질이 성립한다고 하면 임의의 값에 대해 성질이 성립한다고 하면 기함수잖아. 그지? f-x를 표기해봐. f-x는 마이너스 x 3승이니까 마이너스 x 3승 될 거고 2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얘 부호를 바꿔놓은 거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fx랑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랑 얘는 반드시 일치한다. 기함수지 기함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다항함수 측면에서 봤을 때 홀수차만 갖고 있잖아? 얘는 무조건 기함수예요. 그럼 다시 우함수로 넘어와서 y축 대칭함수야 표기하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생각하고 갑시다.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다 대칭돼 있어. 모든 점들이 는 x축 대행. 어떻게 표기해 주냐면 똑같아요. 앞쪽으로 x만큼 이렇게 갔을 때와 앞쪽으로 x만큼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뒤쪽으로 x만큼 요만큼 갔을 때에 대한 y 값이 어떻냐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의 x좌표를 x, 요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x, fx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요. 여기 있는 요점은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라고 표기되는 게 맞는데 여기 있는 요점과 요점의 y좌표가 똑같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번에는 y축 대칭돼 있으니까 f-x가 fx랑 무조건 같아요 라고 돼 있으면 얘는 무함수예요. 그치? 그럼 무함수 다항함수 측면 다시 볼까요? 다항함수 측면으로 다항함수 측면을 보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호가 바뀌어도 결과치 같으려면 짝수 차수만 갖고 있는 함수가 얘는 기함수구나, 우함수구나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되는 거다. 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안 나올 거니까 기함수, 우함수는 적분 가면 훨씬 더 많이 얘기할 거야. 근데 일단 미분 쪽에선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다시 가볼게요. 기함수야 기함수. 어떤 기함수를 이렇게 해서 미분하잖아? 그럼 뭐가 돼요? 얘만 생각한다고. 홀수 차수만 갖고 있는 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짝수차로 다 바뀌겠네.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니까. 얘는 우함수야, 우함수. 동일하게 우함수를 이렇게 미분하잖아? 그럼 짝수 차수만 죄다 갖고 있는데 미분하면 홀수 차수 내려가지? 얘는 무조건 기함수다. 이 정도까지만 참고하면 될 것 같다. 그럼 다시 3차 함수로 넘어옵니다. 여기는 이 함수 봤더니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무슨 함수냐면은 기함수예요, 기함수. 그럼 3차 함수의 기본형은 기함수구나.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그럼 여긴 얘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켰고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식을 풀어 쓴 게 얘니까 얘랑 얘는 동일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어떤 3차 함수 간에 이 함수 여기 있는 기함수를 평행 이동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다 이거야. 점대칭 함수.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습니다. 그치? 그럼 가봅시다. 그럼 선생님 저거 점대칭 함수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요게 ax 3승 더하기 몰라 요건데 여기 있는 최고차의 개수 a가 몰라. 그치? 몰라. 그래서 얘가 양수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아직 안 배웠지만 대강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잖아.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어제 했던 거야, 어제. f'x라는 거는 3ax 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몰라 라고 될 텐데 요거 수치로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어제 변곡도 구하고 곡선의 요철도 표현했던 거지. 접선력이 요때 0이에요.
요때 접속의 길이가 0이에요. 그럼 얘는 증가, 양수였다. 감소, 증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를 또 구했다. 그럼 f2'x라고 해서 얘는 얼마냐면은 6ax 플러스 몰라요 라고 되지 않을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똑같아요.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감소 음수였다가 증가한다. 여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이름을 선생님 변곡점이라고 했다.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점. 얘를 fx에 그대로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 그럼 요 점이 요 fx 함수의 곡선의 요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곡선의 요철이 바뀌는 지점인데 이게 변곡점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은 변곡점이자 뭐예요? 대칭점이다. 됐지? 여기 있는 3차 함수 그래프는 봐봐. 여기 있는 요 그래프 개형하고 요 그래프 개형이 달라요. 그치?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기 때문에 요게 위로 블록, 요게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변곡점을 뭐로 대체해서 표현할 거냐면은 대칭점으로 대체해서 표현할 거야. 그럼 선생님 3차 함수의 대칭점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은 2'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걔가 대칭점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기본 배경 가지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찾으러 가보자. 개형. 봐볼까요? 일단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건 요거예요. fx가 ax 3승이야 라고 해서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 3차 함수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 근거를 명확하게 들을 테니까 다음부터 그 근거를 이용해서 사용만 잘하면 돼요. 봐봐. 4차 함수도 쭉 가자.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3차, 4차 하면서 가봅니다. 출발. 3차 함수. 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프의 모양은 증가에 감소에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해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f'x라는 얘 도함수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2차 함수는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라고. A 값을 만약에 양수야 라고 여겨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2차 함수 그릴 수 있다. 2차 함수 나올 수 있는 거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증감을 표현한 이 2차 함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 모양은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양수니까 증가,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나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양수니까 증가하다 접수의 길이가 0 되고 계속 증가하는 이런 거. 에다가 마지막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위에 쭉 증가하는 그래프다. 그렇지? 그래프 개형은 총 3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그래프 개형이 나눠지는 이유는 교점의 개수이기도 하고, 그치? 아니면은 증감이 바뀌는 요소이기도 하다. 됐지?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 개형 한번 잡아볼까요? 쭉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증가해요. 그리고 요때 감소하고, 요때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나올 수 있고, 다시, 쭉 가서, 쭉 가서, 얘는, 요때 접수의 길이가 0이야. 근데 나머지는 다 양수여서 증가만 한다. 이렇게. 다시 얘는 몰라. 근데 요때 접수의 길이가 제일 작아. 근데 어쨌든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양수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개형 총 3개로 나눠진다. 그럼 얘를 분류를 굳이 해보자면은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분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두 함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가함수라고 얘기해요. 증가함수.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은 감소함수라고 바뀌겠지? 즉, 다시 얘기해서 증가함수보다는 1대1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더 맞겠지. 1대1 함수다.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도 표현되냐면 1대1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쟤랑 상반되는 개념 말고 그 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 저기는 쟤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는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네. 그래서 요 그래프 개형만 유일하게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야. 극값 존재하는 3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그리고 그래프 그린 거 봤겠지만 극대, 극소를 둘 다 갖거나 아예 안 갖거나지. 극대만 갖는 건 없어요. 3차 함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의 끝이야. 그럼 봐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나 아니면 계속 증가, 아니 계속 증가밖에 없다고.
그래서 크게 분류는 이렇게 3개밖에 안 된다. 됐나? 이거지. 그럼 다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한번 가볼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러 가는 거지, 그치? 똑같아요,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만 파악하러 갈 거예요. 뭐 비율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 fx가 이번에도 ax 4승이라고 해서 쭉 다 a가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요렇게 놓고 못 그려요. 그래프 개형 잡으려면 무조건 프라임 함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f 프라임 x가 4ax 3승 요렇게 생겼다 이거야. 근데 요것도 아직 낯설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거에 대한 분류의 기준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얘는 3차 함수잖아? x축과 진짜 많이 만나도 3번밖에 안 만나요. 그치? 그럼 2번 만날 수도 있고 1번 만날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안 만날 수도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의 기준이 x축과의 교점, 근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x축과 3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사용해야지만 3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 다시 두 번째, 교점을 2개 갖는다.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를 들이밀고 x축을 쫙 그어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치? 2개 가지려면 당연히 요 그래프에서밖에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발생될 거고,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2개 그릴 건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다시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쪽 가서 잘못 그렸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그래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거 있냐? 교점 하나 갖는 경우도 있어. 근데 교점 하나 갖는 경우는 저기 있는 올록볼록 그래프에서 교점을 하나 갖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아니면 이런 그래프에서 어중간하게 걸려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도 있을 거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마지막 네 번째 개형은 이런 거예요. 저기 있는 제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하나 존재하잖아.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하나 존재하지. 네 번째 특이한 그래프 개형으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대충 봐서 알겠지만 x축을 어디다 갖다 그어도 교점은 무조건 하나 이상 발생한다. 그래서 교점이 0개인 거 존재하지 않고 3개, 2개, 1개, 특이한 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그래프 개형을 작도해볼까? 여긴 얘는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기준, 0인 거 기준, 0인 거 기준, 그 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요.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올 수 있다. 1번 그래프 개형. 다시 2번 그래프 개형이에요. 얘 중요해요. 얘가 요거다. 봐봐. 요거 계속 감소한다 이거야. 감소한다. 근데 접선력이 0이야. 다시 감소해. 그리고 다시 접선력이 0이었다가 증가를 시작합니다.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 있어요. 민서야. 다시 여기 있는 요 그래프 개형은 요때 접선의 기울기 0, 요때 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계속 감소하다가 요때 증가를 시작하는데 접선의 기울기 요때 0이고 다시 증가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개형도 나올 수 있고요. 다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야 요건 잘 모르겠는데 접선의 기울기 제일 작네. 이 정도 느낌만. 그럼 계속 감소해요.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0이 아니지만 조금 덜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개형이 있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없어. 정직해. 볼록볼록 그런 거 없어요. 계속 감소하다가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야.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다.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뭐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는 극소랑 극대가 다 있는 그래프, 나머지는 다 극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요 분류의 기준이 너는 극대, 극소가 다 있어. 극소가 다 있어. 요거와 얘네들은 아니야, 하나만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다. 나머지는 분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차, 3차 그래프 개형은 요 정도 되는 거다. 근데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나 이거 설명했으니까 이거 다 외워가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프 개형을 작도하려면 도함수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치? 도함수의 x축과의 교점에 의해서 문제 그래프 개형이 분류가 됩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물론 외우면 너무 좋아요.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은 1번 얘예요. 얘는 뭐 니네가 저 문제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얘는 뭐 죽으나 나오는 거야. 계속 나와. 3차함수 그래프예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거의 단골이에요. 조금 어렵게 내고 싶잖아? 그럼 얘야. 기본적으로 내고 싶잖아? 그럼 쟤야. 쟤는 너네가 이제 촘촘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야.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거든. 얘는 특이한 경우, 어렵게 내고 싶은 경우만 나오는 거니까 얘는 좀 독특한 경우. 그리고 요것도 가끔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도 선생님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다. 됐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요거 갖다 문제를 열심히 풀어볼 건데, 열심히 풀고 나서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를 들어가고 나면은 선생님이 비율이나 이런 걸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 풀 때 비율을 배워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 있잖아. 다 뭐가 있어요? 대칭점이 다 있습니다. 얘가 대칭점이지. 왜? 요걸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요 수치가 대칭점을 나타내는 x좌표야. 얘도 여기가 대칭점이야. 여기가. 얘는 여기가 대칭점이야. 근데 봤더니 이 대칭점은 언제 발생하지? 딱 보니까 여기 있는 극대랑 여기 있는 극소가 발생되는 x값이 딱 중간값에서 발생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극대랑 극소가 발생하는 딱 정확하게 중간값에 뭐가 발생돼요? 대칭점이 발생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케이? 계속 가자. 이제 문제 풀이하러 갑시다. 문제 풀이하러 가자. 효리랑 종원이는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요거는 선생님이 어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갖고 못 올렸다. 오늘 올려줄 테니까 꼭 보세요. 갑시다. 가자. 개념이 20분이면 끝나네. 보자. 582번. 출발. 잘 떠올리세요. 선생님이 암기해서 문제 풀라고는 안 했어. 582번 갑니다.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얘는 3분의 1 x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x 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ax다. 그랬지? 선생님이 종원이랑 효리를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렇게 일단 기억하고 문제 풀어라고 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극대 극소를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극대는 상대적으로 제일 큰 값, 그치? 그 주변 값에 비해서. 극소는 주변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값이야. 그치? 근데 그거보다 요거의 그래프 개형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얘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도함수는 fx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다시 f'x 한번 표현해보고 얘기합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야.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나? 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종원이는 아직 안 배웠고 효리는 옛날에 배웠을 텐데 요 프라임 함수의 y 값이 양수잖아? 그러면은 fx는 증가한다 요거야. 프라임에 대한 y 값이 양수잖아? fx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얘기할 거고,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음수잖아? 이렇게 음수야. 그러면은 얘는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음수면 감소, 양수면 증가. 그럼 볼까? 여기는 f'x는 이렇게 생겨서 요때는 증가하고 요때는 감소하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좁은 범위에서의 제일 큰 값 여기 있지? 얘를 극대. 좁은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 있지? 얘를 극소라고 하지, 그치? 이렇게 생겨야지만 요 fx의 극대랑 극소가 존재할 수 있다. 맞지? 근데 여기 있는 fx가 이렇게 생기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x축과 접한다 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얘를 기준으로 양수들이니까 계속 증가만 해. 그럼 상대적으로 큰 값, 작은 값 이런 게 없다고. 극대극소가 없는 그래프. 요 그래프여야지만 극대극소가 있다. 한마디로 증감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야지만 극대극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극대고 극소야.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f'x는 얘가 극대극소로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면 돼요? 라고 해서 A 값의 범위를 잡으면 정답이다. 오케이? 다시 계속 가요. 585번 갑니다. 585번. 일단 필요한 문제는 좀 이따 골라줄 거고 대표적인 것만 좀 한번 같이 풀어보자. fx 함수 요거다. 그 값을 갖지 않고 싶어요. 그치? 그러면은 뭐 대충 예상은 되지 않나? 부호 바뀐 시점이 없으면 그 값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3승에다가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인데 얘가 부호 바뀐 시점이 없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f'x가 누구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예요. 근데 얘가 부호 바뀐 시점이 없으면 돼. 그러면 극대극소가 없겠지. 한마디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근이 없어? 그럼 부호 바뀌는 게 없어. 계속 감소만 해. 그럼 그 값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돼? 0이 된 x값이 하나 있거나 없으면 됩니다. 그치 가연아? 판별식 4분의 d에 대한 이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됐지?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4차 함수예요. 04번. fx가 요거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볼까? 요거네, 그치? 마이너스, 이게 이제 이 근해 분리야, 근해 분리. 근해 분리. 589번 가봤더니 fx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fx가 요거야. x 3승 더하기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ax예요. 근데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극대극소가 있고 싶어 이게 아니라 구간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극대극소가 다 존재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무조건 근해 분리다. 봐봐. 얘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도함수 f'x 표현해 봤더니 3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까지는 됐지, 그치?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야.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러면은 요때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요때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가 발생되게 하는 x 값들인데 얘네가 어디 있고 싶다고? 마이너스 2랑 0 사이 있고 싶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렇지? 우리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웠잖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지, 그치?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일 때 양수고 꼭지점에 y좌표 음수고 0일 때 양수면은 여기 사이에 근 하나 가져. 여기 사이에 근 하나 가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여기 사이값 정리 활용하는 거잖아. 대칭 축구했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여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양수 나와야 돼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보다 큰 양수여야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음수여야 되고 f 프라임 제로는 양수면 여기 사이에 근 하나, 근 두 개 갖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근해 분리긴 하지만 우리 다 배웠으니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요 정도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 정도야 이게 근해 분리라고 배웠던 거지. 우리 고1 때 근해 분리.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그치? 다시 계속 가도 되나? 계속 4차 함수 계속 4차 함수 593번 fx의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이야. 이거는 4차 함수인데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최고차의 개수가 4차 함수인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어떤 4차 함수를 표현했었다. 이렇게. 요 그래프 계획을 쫙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 네 번째 이렇게 생긴 게 있었다. 이 정도였지, 그치? 근데 요번에는 바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 생각해보잖아? 마이너스 ax 4승이라고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써보면, 얘는 뒤집어진 거네, 그냥.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극소값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요 그래프여야지만 극소값이 있습니다. 는 고로 얘는 부호 바뀌는 시점이 3번 있어야지
극소값이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게 극소가 발생되도록 보다는 요 그래프 개형이 되도록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지? 그럼 갑시다. 4차 함수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fx가 마이너스 x 4승에다가 플러스 4x 3승 에다 플러스 2ax 제곱이에요. 요 그래프 개형이 되도록 골라보세요. 요지.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ax인데 요런 그래프가 되려면 여기 있는 프라임 그래프가 근을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다. 부호바뀌는 서로 다른 3개여야 되니까. 맞지? 그럼 여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표현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인수분해 마이너스 4 묶어요. 4x 묶어요. 그럼 누구 들어가? x제곱 들어가고 마이너스 3x 들어가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얘가 서로 한 세 실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세 실근. 근데 봤더니 앞에 이미 뭘 가져? 0이라는 근을 가져. 그 목적이 뭐냐면 서로 한 세 실근이니까 여기 있는 이 참수가 0을 제외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뒤에서는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요. 여서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절대 0 되면 안 돼. x에 0 넣었더니 뭐 나와? 마이너스 a 나오는데 0 되면 안 돼요. 요게 0을 제외한 이라고 한 거고. 다시 근데 0을 제외했잖아. 서로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판별식 뒤에 대한 결과가 0보다 크면 되지 않을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다시 얘기해서 a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서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얘에 대한 범위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게 맞다. 얘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아. 그리고 0보다 더 큰 값이 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적당하다. 그치? 아니면은 요거면서 0이면 안 돼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려워. 보자. fx가 누구냐면 2분의 1 x 4승에다가 a-1x 제곱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ax야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얘 제외하고 요 세 개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지. 그치?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 세 개에 해당하는 거 찾는 게 너무 복잡해. 진짜 복잡해. 그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만 제외하면은 나머지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명확하게 구할 수 있는 얘를 구해서 얘가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야 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럼 저긴 쟤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얘는 극대극소가 있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a 값을 찾습니다. f'x가 누구예요? 미분했더니 2x 3승에다가 2배 a-1x에다가 마이너스 2a야. 그치? 누가 봐도 인수분해 일단 되는데 좀 정리해볼까? 일단 2로 묶습니다. 2로 묶어서 x 3승 플러스 a-1x에다가 마이너스 a야.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돼요? 여기 조립제법 3차 이상 1 0 a-1 마이너스 a다. 야, 다 더하면 0이네. 뭐로 돼? 1로 돼요. 1로 해보자. 내려와 올라가 a 내려오고요. a 올라가서 나머지 제로 됐다. 여기까지 됐지. 그치? 1이라는 인수 하나 보였다. 정리. 2 곱하기 얘는 x-1 요거에다가 다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인데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먼저 구해야 된다고. 요거. 그치? 요 상황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상황이 되려면 여기 있는 요 2차 식이 x가 1을 제외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구나. x1 넣었을 때 0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1 넣었더니 얼마? 2 플러스 a인데 얘는 0 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 맞지? 그럼 일단 요거에 대한 범위를 구해놓고 생각하는 거라고. 봤더니 얘는 A가 뭐일 때 안 돼요? A는 마이너스 2일 때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얘 넘어갔더니 4A이고 나눴더니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안 된대. 요 상황이 얘야 얘. 그렇지? 그럼 나머지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야. 다시 얘기하면은 A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또는 A가 어떠면 돼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 그래서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은 얼마야? 1번 되겠지 1번.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다시 뒤로 넘어갑시다. 야 근데 이게 너무 빠른데? 넘어갑시다. 잘 알아듣고 있겠지? 최초로 가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얘는 2차 함수랑 해석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2차 함수랑 똑같아. 오케이. 일단 최초 가면서 3차 함수 절대비야. 이걸 먼저 해야겠지. 이거 선생님 증명 안 해줘. 증명 필요 없어. 증명 필요 없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증명하고 싶으면은 선생님이 해줄게. 근데 이것도 증명이 그냥 귀납이어서, 식 세워놓고 이래서 저래서 저거야. 저거지? 이렇게 하고 끝낼 거여서, 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다. 몰라.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 있잖아. 뭐 대표적인 거 볼록볼록 3차 함수를 대놓고 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요거는 개나 수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정도까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있는 요 가로에 네모칸 B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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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이름이 누구냐면 극대랑 극소의 딱 절반 값이라고 했지. 얘가 누구야? 변곡 필요 없잖아. 의미 부여는 대칭점을 합니다. 여기까지다. 얘야 얘.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이거지. X축을 쫙, X축과 평행의 지수 쫙 긋잖아?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쫙 긋잖아? 요거는 접한에, 그치? 중복된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지. 여기는 한 근을 갖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극대가 발생되는 점은 중근 두 개, 얘는 한 개, 그래서 1대 2의 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게 대칭점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해서 대칭점, 극대, 극소에서 접선, 극대에 접선 것을 때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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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를 많이 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필수. 그리고 다시 더 있습니다.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쭉 그어보잖아.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이 절대비가 또 있어요. 여긴 얘와 얘에 대한 절대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갖다 써야 돼. 절대비가 1대 루트 3이야. 이렇게다. 무조건. 이거 선생님 이거 언제 써요? 라고 하면은 이럴 때 써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표현해 줄게. 뭐 수치를 좀 이따 두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럴 때 씁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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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어떻게 쓰냐면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뭐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점 좌표가 얼마야? 2야.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극대가 발생된 X좌표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얘는 0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1대 2의 비를 갖는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또 다시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대칭점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루트 3이야 라고 돼 있으면 얘는
극소가 발생된 이 x좌표가 얼마야? 1이고 극대가 발생된 이 x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이거 대놓고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근데 얘가 꼭 이렇게 생겨야지만 가능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겨도 되냐면은 이렇게 생겨도 됩니다. 3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얘 여전히 변곡이지, 변곡. 변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정도 돼 있는 접선을 그어요. 또 동일한 평행한 접선을 또 긋습니다. 여기다가 쭉 그어놓고 이 두 접선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얘나 B가 또 똑같아요. 얘랑 요 접점, 그리고 요 반고, 또 요 접점, 또 요 교점의 B가 요번에도 똑같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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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B를 갖습니다. 이렇게지? 또 동일하게 또 그어볼까? 그럼 여기 있는 요 접선과 평행하면서 대칭점을 지나는 접선을 쭉 그어, 직선을 쭉 그어보잖아? 그어보면은 얘도 성립합니다. 쭉 그어서 얘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야. 이것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선생님이 아까 어떤 관점을 띄고 있었냐면은 얘는 중근이니까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지. 접하니까. 얘는 하나의 근을 갖는 거지. 그래서 비율이 1대 2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보면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라고 했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 이런 게 있었지. 극소를 갖고 접하고 튕겨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점,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요 점에서 접선을 쭉 그어. 이거는 그냥 적어놓고 그냥 다 기억해놔야 돼.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접선을 쭉 긋습니다. 얘를 3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한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고 하나의 근을 갖잖아? 그럼 여기 있는 극소는 1대 3의 B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극소 값의 X좌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있습니다. 더 있어. 다 알고 있어야지 우리는 4차 함수 중에 극대 극소가 다 있는 4차 함수라고 할게요. 대놓고 사용할 거고 선생님 증명해주세요. 안 해. 증명 안 해. 다 그냥 적어놓고 잘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있다. 봐봐. 여기 있는 4차 함수는 너네가 증명할 수 있어. 보잖아. 이렇게 Y축 하지 말까? 하지 마. 이렇게 생겼다. 극대. 이렇게? 됐지? 그냥 좀 생각을 해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오케이. 여기는 요 길이를 K라고 하잖아? 알파라고 하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4차 함수가 Y는 KX 4승이었어. 이렇게. 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높이가 누구냐면은 요거 알아놔야 돼. K 알파 4승이에요. 알파, 얘는 K 알파 4승. 알았으면 좋겠다. 몰라도 뭐 어쩔 수 없지. 여긴 요 점에서 접선을 또 긋습니다. 쭉 긋는다. 그럼 극소가 발생된 점과 얘가 있잖아?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근, 한근이네요가 아니라 얘는 좀 달라요. 비율이 1대 루트 2입니다. 여기까지는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개나 소나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난 오리지널로 풀 거야 이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에 생각했을 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 인천에서. 근데 서울에서 공부를 막 재수생이야 막 이런 애들은 그 시간을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알겠지? 이런 거 기본, 야, 이거 말고도 세고 셌다. 엄청 많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알려주려면 끝도 없어, 니네. 근데 갖다 부어봤자인 것 같아고 선생님이 설명 안 하는데, 여기 있는 2차 함수야. 얘 몰라. 근도 몰라. 요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공식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그냥 구할 수 있어. 이런 게 엄청 많아. 근데 너네가 일단 기본적인 게 돼야지 막 이런 것도 다 갖다 퍼부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요까지는 기본이야. 요까지는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니까 우리 기본적인 건 잘 알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외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 네, 선생님, 이거, 증명도 없는데 외워야 돼. 증명 어떻게 해요? 막 하면은,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항함수 강국이에요. 이렇게 다항함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나라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수능 때문에 다항함수를 막 연구하고 있는 건데,
다항함수 강국이어서 그런 거고, 이런 거 성질은 원래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구하다 보니까 일반화가 돼서 나온 거여서 이거 어떻게 찾았다고 지금 일반화 시킨 거지. 기납이야, 기납. 그럼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증명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식 하나 써놓고 근관계 얘기해서 그냥 증명 수치 이거 다 똑같아.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증명이 없습니다. 노가다 말고는. 그래서 증명 안 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 이렇게. 그럼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하나만 딱 더 얘기해보죠. 하나만. 이거 당연히 알겠지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가 3차 함수 일반적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거지? 그래서 뭐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3차 함수를 실제로 그 비율에 맞춰서 그려보잖아? 비율에 맞춰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 생겼어요. 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은 이 극대값을 기준으로 동일 값만큼 앞으로 가고 뒤로 갔을 때 누가 더 많이 감소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감소합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가 0이야. 근데 이게 F 함수라고 한다면 F-1하고 F1하고 누가 더 작게? 라고 하면은 우연의 일치점 얘가 더 작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때려 죽여도 없어요, 이거는. -1이 여기면은 1은 여기야, 여기.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 대한 감소하는 비율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렇게. 얘도 이쪽으로 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알겠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거기는 최대 최소 문제 푸는 데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지? 알아. 우리 알고 가자. 다시 저기로 최대 최소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만 풀어보고 싶시다. 하나만 같이 풀어보자. 4차 함수가 바로 나왔네. 야, 젠장. 저거 먼저 갑시다. 600번 먼저. 구간 -2에서 구간 -2에서 4까지 범위에서 봤을 때 어떤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x 함수에다가 -3x 제곱에다가 -9x 플러스 5야.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다. 요거에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 다 집어치우고 이거는 저 그래프 개형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맞아. 그래프 개형만 잡을 거야. f'(x) 이용해야 그래프 개형 잡을 수 있어. 요 3x 제곱 -6x -9라고 이렇게 생긴 거다. 도함수를 그려야지 그래프 개형을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3 곱하기 그만 자고 요거에다가 -3이에요. 정리했던 요거는 3 곱하기 얼마? x -3에다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맞지? 그럼 2차 함수가 대강 이렇게 생겼네. 대충 하자, 이렇게. 너 -1이고 너 3이야. 그럼 -1일 때까지 쫙 증가하고 3일 때까지 쫙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는구나. 얘가 누구냐면은 -1이고요. 여긴 얘가 누구냐면은 3입니다. 이렇게. 요거 저거 한번 잘 따져볼게요, 선생님이. 봐봐, 아까 전에 요 그래프 개형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 편해요. 요 대칭이는 누구냐면, 대칭이 찾는 이유가 있어. 얘랑 얘 딱 중간값이지. 얼마야? 1이야. 그럼 요 한 칸 이거잖아, 그치? 한 칸이 2야, 2.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긴 요 점에서 접선을 쫙 긋잖아? 선생님, 이거 왜 필요해요? 하겠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여기 있는 b가 2대 2야. 그럼 여기 있는 요 x좌표가 얼마냐면은 -3이에요, -3. 그치? 여긴 요 점에 접선 긋잖아? 그럼 2대 2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에 x좌표는 얼마냐면 5야, 5.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2부터 4까지 보고 싶다. -2는 너랑 너의 중간값 대충 요 정도 되겠지? -2랑 4는 어딨냐면은 너랑 너의 중간값 요 정도 있지 아니네? 너랑 너의 중간값 요 정도 있지 않을까? 4? 이렇게? 4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은 여기 -2부터 요 4까지 봤을 때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값은 너가, 제일 작은 값은 너가 되는 게 맞다. 요거를 테두리를 쳐놓고 이야기해야지 요때 최대, 요때 최소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테두리를 칩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끝. 얘와 요 두 개만 쳐보면은 기본적인 테두리를 다 친 거야. 이거 치고 시작해야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알겠지? 치고 시작하세요. 다시 앞으로 와서 저기 있는 598번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598번. 마이너스 1부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여기 사이에서 볼 거고, fx 함수가 누구냐면, 3x 4승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6x 3승에다가, 플러스 18x 제곱 마이너스 2에요. 요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골라봅시다. 이게 도함수부터 출발해야지. 예원아, 프라임 x는 12x 3승에다가 마이너스 48x 제곱에다가 플러스 36x예요. 이렇게. 그치? 교점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교점 구하러 가볼까? 어떻게 12x로 묶어.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이거 얼마예요? 플러스 3이다. 인수분해까지 다 됐네. 12x에다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는 0, 1, 3 교점 같네? 그래서 그래프를 잡아보면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지? 0일 때, 1일 때, 3일 때야.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에요. 야, 이게 간격이 여기는 좁은데 여긴 넓네. 또는 적분 가면 적분 배웠던 친구는 알겠지만 여기 있는 요 넓이가 원함수에 원래 있던 fx 함수의 y 값의 차이야. 그치? 얘가 넓으면 넓을수록 y 값 차이가 더 많이 난다. 이거잖아. 그치? 요 그래프 기억 잡아보면은 0일 때까지 쭉 감소해요. 1일 때까지 조금 증가하고 이렇게 그리고 3일 때까지 요만큼 감소한다. 그 증가를 시작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긴 요점 x좌표는 0이 x좌표는 1이 x좌표는 얼마?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야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은 뭐 여기 있나? 잘 모르겠어. 대충 할게요. 여기 이 정도? 뭐 4는 여기 있나?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크나? 1일 때 제일 크나? 4일 때 제일 크나? 잘 모르겠다. 자나? 이거 선생님 이거 배웠는데 비율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요거는 정직했을 때 식으로 귀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 비율이고 얘처럼 3참수 아니면은 정직하지 않으면은 못 구해. 제일 큰 값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어떻게 하냐면 비교합니다. f-1이 제일 큰가? 아니면은 f1이 제일 큰가? 아니면은 f4가 제일 큰가? 라고 요 세 개 비교해서 셋 중에 제일 큰 값이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은 누가 봐도 3일 때지. 제일 작은 값은 F3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알겠지? 이상한 편법을 봐갖고, 이거 선생님, 저거랑 3차 함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하면은 1대 루트 2의 비를 갖지 않아요? 이거지? 그럼 기울여서 하는 거 좋아. 근데, 여기는 요점이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어서 비율을 따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삐뚤어진 그래프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3차까지고, 4차는 정직한 그래프에서밖에 못 찾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마풀 시너지. 604번. 구간 0, 4에서 fx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문제 쭉 열심히 풀 거야. 다 똑같은 내용이야. 내가 봤을 땐 다른 게 없어. 너네가 봤을 때 다를 수 있겠는데, 내가 봤을 때 다를 게 없어서, 도함수 활용 2도 그렇고, 도함수 활용 3도 그렇고, 다른 게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만 쭉 하고, 한 대까지 숙제를 해오고, 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선생님 단톡을 안 보냈네. 화요일날 12시부터 하잖아? 그때까지 하면은 딱 미분까지만 딱 끝내고 스톱이야. 12시에요? 너 없었나? 어제 있었잖아. 어제 효리가 없었잖아. 어제 12시인데 12시를 잘못 들어서 10시인 줄 알고 10시인 줄 알았어. 12시 상관 있나? 없어? 상관없는데. 화요일날 12시 상관 있어? 단톡방에 다시 보내줄게요. 그리고 미분까지 딱 끝낼 거예요, 우리는. 미분까지 딱 끝내고, 스톱. 선생님, 그래갖고 보충하는 거야. 거기까지 해야 돼. 그래야지 여유롭게 8월 달에 적분 후딱 끝내고, 마풀 시너지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 갑시다. 출발. 다시 604번. 갑니다. 구간. 열심히 그냥 쭉 보고 숙제 열심히 하면 돼요. 0하고 4 사이에서 봤을 때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 fx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27x 플러스 k예요.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0이다. 최대값, 최소값 골라봐. 이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찾으러 가볼까요? 프라임 함수에서 모든 걸 일단 이야기를 해야지.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7이야. 그치? 인수분해 마삼 묶었더니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분해까지 다 됐습니다. 맞지? 그래서 구합시다. 아, 얘는 위로 볼록 이차함수인데 마3이랑 3일 때 근같네. 이렇게 0하고 4에 맞춰서 그리기 위해서 이제 원함수를 그려야겠지? 원함수 그렸더니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그래프가, 그 얘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이에요. x값이 0인데는 얘랑 얘 딱 중간값에 걸쳐 있을 거고, x값이 4인데는 모르잖아. 그렇지? 몰라요. 몰라서 x값 4인데 대충 요 정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얘랑 얘를 비교할 수 있을까? 얘는 3칸 떨어졌는데 얘는 1칸 떨어져 있어. 얘가 더 작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있어. 근데 있는데 얘가 더 작아. 근데 이거는 그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는 저렇고 이런 상황에 저래 라고 해서 이건 직접 비교해야 된다. 최소값은. 최대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최대값이야. 결정된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가 나와? 50이 나와 라고 했으니까 일단 최대값은 F3이라고 결정이 됐어요. 3 집어넣었더니 얘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81이니까 얼마냐? 해줘. 마이너스 27 플러스 81 더하기 K야.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이제 비교를 해야겠지. F0 구해봐. F0 구했더니 얼마예요? K다. 비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F4 집어넣었더니 얘는 K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의 3승에다가 플러스 27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K예요. 이렇게. 여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긴 얘는 4로 묶었더니 얼마예요? 27 마이너스 16이라고 해서 양수네. 얘가 더 크다.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야? K야, K. 얼마? F0고 얘는 K입니다. 직접 비교한 거지, 그냥. 그래서 얘랑 더한 결과가 50이 되도록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프 개형 자꾸 그려야 돼. 됐지? 되고 있지? 다시 계속 보다 보면 뭐 또 똑같아요, 다. 다시 609번 가볼까요? 요거 봐야지, 모기 보지 말고. 609번. 곡선위를 움직이는 점 P와 3,0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거 의미부여 막 그런 거 해도 되지? 돼요. 봐봐.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요. 의미부여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 3,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차함수 식은 y는 x제곱이야. 유형 분류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냥 유형 분류가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여기는 얘에서 요 이차함수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봐 하니까 요 3,0을 지나면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쭉 그리는 거야. 야, 아니네. 좀 더 크게 하다 보면은 3,0이 중심이고, 그치?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가 여기 접하게 하는 요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상황일 때, 요 점일 때 제일 가까운 점이야, 접점. 그럼 여기는 요 점을 어떻게 둘 거냐면 t, t 제곱이라고 둡니다. 그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가 누구예요? 요 함수 2x지, 그치? 그럼 여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2t예요, 2t. 됐지? 그럼 어떤 상황이 되면 되냐면은 요 접점, 원의 접점이기도 하잖아. 얘랑 쭉 연결했더니 수직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t-3분의 t제곱 마이너스 제로가, 그치? 뭐랑 2t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t값 결정하세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요거예요. 됐지? 그러면 여기 제일 가까운 점이 나오고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정답이다. 인데 여기 있는 요 유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자. 임의의 t값에 대해서 거리를 LT라고 표현하면 루트 x값 차이의 제곱이잖아. t-3의 제곱 플러스 y값 차이의 제곱이니까 t4승이다. 얘에 대한 최소값이 궁금해요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근원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도록 t값 골라봐.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 근원에 있는 요 함수를 떼다 표현했더니 y는 t4승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야. 그래프 개형 잡고 최소가 되게 한 t값 구해서 집어넣으면 정답이에요. 한번 구해볼까? y 프라임 요 그래프 개형 잡아야 돼.
4t 3승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에요. 너무 다행히 인수분해 된다. 4랑 0이랑 2랑 마이너스 6이랑 1로 됩니다. 1로. 1, 4, 4, 4, 4, 6, 6, 제로 됐다. 그치? 그럼 여긴 얘는 실제로 식을 써보면은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6이지. 판별식 썼더니 b 제곱 16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음수 나오겠네? 그럼 근이 없다 이거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은 t-1이라는 근을 하나 갖고 나머지는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인데 여기서는 근이 발생하지 않아. 프라임을 찾는 이유가 그래프 개형이지 부호가 언제 바뀌냐인데 얘는 다 양수야. 갖다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호를 판단하기 위한 프라임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부호가 한번 바뀐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그러는데 3차 함수는 그릴 필요가 있나? 부호 언제 바뀌는지 볼 건데. 그래서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1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갖겠네? 여서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은 제일 작은 최소값이야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알겠지?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뭐 이런 풀이도 알고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유형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쌤이 현실적으로 하는 건 요게 더 맞다고 본다. 요거는 그냥 막 갔을 때니까 둘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다시 계속 가요. 넓이 613번 갑니다. 6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요구와 x축 위의 두 점 5.a점이라고 할 때 5a와 선분 5a와 이 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한 사다리꼴 윗변 아랫변 평행한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인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요거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뭐 그래프를 작도해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에만 생길 거니까 위에만 그릴 거고 여기 있는 요 그래프 함수식이 y는 6x-x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지. 그럼 너 6, 너 0 이렇게 대칭축 설정됐어. 쭉 가서 얘를 활용해도 안 활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 누구냐면 3이에요. 3. 민서야 활용해볼까 하지 말까? 하지마? 민서가 하지 말래. 여기 A 잡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잡은 A는 범위가 딱 있어야 돼. 왜 길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A-3이 돼야 되잖아. 3-A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A는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내가 변수를 잡으면 니네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은 변수 잡으면은 내가 잡은 변수는 무조건 범위를 다 적어야 돼요. 서술형 나왔을 때 내가 저걸 A라고 잡았어 라고 하면은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넓이를 표현해 볼까?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이제 그치? 요 길이가 얼마예요? 3-A. 그리고 전체 길이는 얼마냐면은 6-2A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높이는 뭐냐면 이 높이 그 여기는 요점에 y좌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면은 6a 제곱 6a-a 제곱이라고 되는 게 높이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해보면 a 값에 따른 넓이잖아. SA라고 써볼게요. 이 넓이를 표현해봤더니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플러스 윗변에다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정리 12-2a 2 묶어냈더니 6-a 됐지, 그치? 정리 얘는 6-a에다가 곱하기 제 a 묶어. 그럼 누구야? 6-a네. 이렇게 그 정리해보면은 형 얼마야? a 곱하기 a-6의 제곱이다. 요게 SA야. 근데 문제에서 이 SA가 최대가 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민서가 잘했네. 얘는 A에 대한 함수예요. 0일 때 한근 갖고 6일 때 접하는 그런 그래프지, 그치? 그럼 그래프를 작도해 보자면 0일 때 한근 갖고 0일 때 한근 갖고 6일 때 접한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됐다 이거지? 3차 함수. 그럼 떠오른다. 얘가 0이고 얘가 6이잖아? 대칭점 극대 기준으로 1대 1대 1의 비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극대가 되게 하는 값이 얼마야? 2야 2. A가 2였을 때 제일 큰 결과치를 만든다. 맞지? 그럼 그때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긴 요 식에다가 A에 2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높이야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뭐 걸리는 거 없지 이렇게? 아까 비율 이거 다 외워야 돼? 오케이?
내가 대고 있는 거야? 안 대고 있는 거야? 표정이 왜 저러지? 부피 패스.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어이 좋아. 점수는 3이다. 선생님 뭐 개념 설명해 주세요. 개념이 없어요. 여기 개념이 없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해서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굳이 개념이라고 뽑을 건 아닌데 유형을 설명해 주자면 유형을 설명해 주자면 주로 이루고 있는 게 이런 꼴들이지. fx-k가 0이 되게 하는 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유형의 유형.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함수보다는 내가 모르는 변수를 분리해 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긴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fx가 k가 되게 하는 교점의 x좌표의 개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방정식, 부등식.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있는 fx 작도해요. 여기는 y는 k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fx랑 gx랑 같게 되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와. 똑같아요. 내가 그리는 함수하고 내가 모르는 거를 분리하는 거다는 거로 fx, gx만큼 이항해서 fx-gx가 k가 되게 하는 걸 보는 거야. 얘를 함수로 작도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상수면 너무 쉬워. 근데 만약에 1차면 어떻게 할까? 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fx는 ax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 x로 나눌 수 있으면 그냥 나눠버려도 상관이 없고요. 솔직히 상관이 없고, 나누는 건 솔직히 잘못된 거야. 방정식을 구할 땐 나누는 거보다는 이항해서 묶는다가 맞아요. 맞지? 동일한 값을 뭘 나눠? 그럼 근이 없어진다는 거여서 나누면 절대 안 돼. 넘겨서 묶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런 문제였다면 당연히 얘처럼 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 있는 얘의 상수항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fx 그려놓고 이 직선에다 기울기 줘가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알겠지? 이런 문제도 있어, 뒤에 가다 보면. 그래서 뭐 굳이 쟤한테 개념이나 유형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딱 이 정도가 끝이니까 이 정도만 갖고 열심히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 단어의 목표도 그래프 개형이야. 그래프 개형. 작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개형만 잡을 수 있으면.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646번 가보자. 646번. 이게 뭐 저 별다른 게 없어. 3x 4승 마이너스 8x 3승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k 필요 없다고. k가 되게 한 중근과 서로 한 두 개 실근을 갖도록 한번 설정해봐 라고 한 거니까 일단 요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야 돼. 그리고 지금 요 단원의 도함수 활용 3에 들어왔잖아?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봐야 돼요. 다 수학 다 원래 그래요. 꼼꼼하게 봐야 돼. 나는 요 그래프 개형을 작도할 거야 라고 하면 미분 먼저 하는 거지. 여긴 요 함수 이름 줍시다. 요 함수 fx야. 이름이 f'x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 개형을 잡으러 갈 거고요. 12x 3승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다. 뭐 다 보이는데 일단 11을 묶읍시다.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뭐 이거 보이지? 조립제법 합시다.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야. 일단 뭐 1로 되겠네? 1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올라가. 그래서 제로 됐습니다. 맞지? 또 되나? 또 돼요. 얼마로 돼요? 어려운 거 하네? 그 마이너스 1로 돼요. 그렇지? 그래서 1 내려와요. 마이너스 1 올라가요. 마이너스 2 내려오고 2 올라가서 제로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인수분해 끝났다. 얘는 엄밀하게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거잖아?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근 같고
1근 같고 나머지 몫이 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여기 2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한 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마이너스 1일 때 한 근, 1일 때 한 근, 2일 때 한 근이니까 그래프는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긴 게 맞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라고 했는데 얘에 대한 넓이가 y 값의 차이야 라고 해서 아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를 엄청 많이 하네. 그리고 감소는 조금 하고 다시 증가하네. 이렇게 생겼지. 얘는 누구예요?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x값이 1일 때. 얘는 x값이 2일 때입니다. 여기 있는 좌변 그래프 다 그렸잖아. 그 이제 우변에 있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덧대로 할 건데 문제에서는 중근과 소란 두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요거 아니야. 언제 가능하냐면 요때 가능하다 하나. 또 요때 가능합니다. 둘. 해서 가능한 상황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긴 얘는 y는 f2잖아. 여긴 얘는 y는 f1이잖아. 그래서 얘가 k이거나 얘가 k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잘 이쁘게 그리면은 답은 어렵지 않게 잘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엄밀하게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다. 다시 유형 2번을 똑같이 가볼게요. 유형 2번. 선생님 할 게 없다 했잖아. 문제 풀면 쫙 할 거야 이제. 쫙 할 거고 그러다 딱 끝나요. 뒤에 속도 가속도 나오기 전에 오늘은 저 스톱할 거니까 속도 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다시 유형 2번 갑니다. 653번. 방정식 얘가 요거는 할 얘기가 조금 잘 보면 되지 뭐. 이거다.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지. 2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p가 0이 되게 하는 한 개의 양근과 서른 두 개의 음근이야. 양근 하나, 음근 두 개. 근데 p가 음수면 헷갈려. 그래서 얘는 미정계수지. 양수를 냅둬야 돼요. 그래서 p를 냅두고 나머지를 이항시키는 거다. p는 마이너스 2x 3승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12x다. 이렇게. 그렇지? 뭐 물론 여기에서 착 묶어갖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 되지.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근데 분수 나오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래프형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는 게 편해요. 우리가 늘 하듯이. 프라임 함수로 이동합니다.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야. 됐지? 마이6 묶어요. 마이너스 6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될 거고 여긴 얘는 마이너스 6 묶어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꼼꼼하게 합시다. 얘는 위로 볼록 2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일 때 근가죠. 1일 때 근가죠. 끝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일 때까지 계속, 1일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나머지 계속 감소해요. 근데 얘가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고 얘가 x값이 1일 때다.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근과 음수근을 분리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y축도 필요합니다. 언제 양수인지 언제 음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그리기 시작해요. 양수근 하나랑 음수근 두 개가 되려면은 어떻게 생기면 돼? 여기는 얘보다 위쪽에 있고 여기는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양수근 하나, 음수근 두 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양수근 하나, 음수근 두 개가 발생되네. 그래서 선생님은 경계값을 찾았고 경계값에 대한 요 사이에 k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누구야? 뭐가 f0야, f0. 여기는 얘는 누구예요? f-2지, 그치? 저기 있는 p값은 뭐보다 커요? f-2보다 크고요. f0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근데 봐봐. 선생님이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똑같지, 그치?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 거야, 뒤에는. 그래서 시켜봐야겠지? 659번. 오늘의 목표는 속도 가속도 전까지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n이 0이다 이거지, 그치?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n 실수하니까 냅두라 했지. n 냅둬요. 마이너스 x 3승에다가
플러스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24x야 이렇게 생겼다. 얘 그래프 작도해야 되잖아, 그치? 83 오케이. 그럼 얘는 fx라고 둡시다. 그래서 나는 요 그래프 작도하려고 f 프라임 x를 찾아요.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더하기 24야. 마이너스 3으로 묶어 정리해볼까?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에요. 인수분의 결과 마삼 묶여서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뭐 부호가 바뀐 상태에 똑같이 나왔겠지, 그지? 그럼 그래프 작도해요. 프라임 그래프 일단 그려보면은 엎어져 있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랑 4일 때 근 같습니다. 마이너스 2랑 4일 때 근 가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해요. 4일 때까지 증가해요. 그리고 계속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이렇게 생겼다. 그치? 여기다 y는 n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서로 세 개의 교점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러면 되겠네. y는 n. 이렇게. 그럼 이 y는 n이라는 저 수치는 뭐랑 뭐 사이냐면 여기는 얘 누구? 세 개 똑같네? 여긴 얘 누구예요? 얘는 f4라는 y 값이지, 그지? 여긴 얘는 f-2라는 y 값이야. 요 상수함수의 y 값이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f-2보다는 크고요. 누가 n이 f4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이거지? f-2 구하면 얼마 나왔지? 예언아? 응? 마이너스 28이래. 28보다 크고 n 값이 4 넣으면은 80 나온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값 구하면 답이에요.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의 합을 구하는 거네. 그치? 이렇게 구하면 답이다. 그럼 반대. 응? 너는 함수를 선생님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반대로 나왔지. n을 넘겼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거 n 냅둬야 돼. 나중에 헷갈려. 다시 계속 가요. 계속 가서 어디 가냐면 664번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에 미정계수가 껴있잖아, 그치? 미정계수 껴있으니까 요거는 저 한번 같이 풀 거고 쭉 같이 풀 거다. 664번이에요. 664번은 fx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미분 준비 다 해놨잖아. 3분의 x 3승이야. 이렇게 미분 준비 해놨지.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예요. 이렇게. 그렇지? 얘를 분리해서 해도 뭐 해도 상관이 없다. 일단 문제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 3차 함수가. 맞지? 그 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f'x가 누구야? 2x 제곱 마이너스 2a인데 그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얘 부호 바뀐 시점이 있어야 되고 꼭점의 y좌표는 음수여야 돼.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꼭점의 y좌표잖아. a가 0보다 크면은 얘는 서로 한 두 실근을 가질 거여서 그치? 그 값을 갖는 그래프가 됐다. 조건? 다시 방정식 얘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 그래서 fx 함수가 뭐 저기 위에 있는 거였으면 되겠지? 얘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네. 여긴 얘랑 얘를 봤을 때 얘가 0이 되는 값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 파악을 하겠지. 요 문제는 요 전체를 쫙 두고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우니까 너 넘겨버리자. 그게 의미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분의 2x 3승 하고 2a로 묶어서 x-1이 등호 성립한 x 값이 하나 있고 싶대. 됐지? 그럼 다시 가볼까요? 요거네. 저 3차 함수 그래프를 뭐 작도하잖아. 작도하면은 얘 프라임 값이 얼마야? 2x 제곱이어서 그렇지? 0일 때 접선의 기록이 0 나머지 증가.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가 y는 3분의 2x 3승이다. 그럼 여기다가 요 그래프를 작도할 거예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뜻이 뭐지? 1,0 지나면서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2a야. 근데 얘가 교점을 하나 갖고 싶어.
그럼 요거네. 이렇게 생기면 되나? 안 돼. 저기 가서 교점 갖겠지. 안 돼, 안 돼. 탈락. 그럼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이렇게 생기면 되나? 접하면? 되나? 안 되지. 교점 하나? 저기 가서 교점 또 있어. 안 돼요. 그럼 얘보다는 기울기가 어떤 게 맞냐면은 작은 게 맞습니다. 요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교점이 하나예요. 이렇게? 그럼 그럼 여기 있는 요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보다 2가 더 작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점 구해야지.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요점좌표 얼마였어? 1,0였어. 여긴 요점이 t, 얼마예요? 3분의 2t 삼승입니다. 여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뭐 굳이 구해보자면 얼마예요? 제 미분해서 t 대입한 거니까 2t 제곱이라 되지 않을까? 그럼 요 상황을 만족해야 되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면 이렇게 그은 접선이야. 여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 t-1분의 3분의 2t 삼승 얘가 얼마가 되도록 2t 제곱이랑 같아지도록 t값 결정해봐. 양변에 똑같이 t-1만큼 곱해요. 그러면은 3분의 2t 삼승 얘가 2t 제곱에다 t-1이다. t가 0인 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그렇지? 나눠버려. t 제곱 나눴다. 그렇지? 양변에 3만큼 곱해. 그럼 2t는 6 곱하기 t-1이 성립하면 된대. 얘 얼마야? 6t-6이잖아? 그렇지? 6 넘어가. 2 넘어와. 그래서 6이 4t가 되면 되고요. t 값이 얼마야? 2분의 3이다. 오케이. 그럼 t가 2분의 3이니까 그때 해당한 요 점 x좌표 구한 거지. 그때 해당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2분의 9야. 2분의 9. 그럼 여기 있는 2a라는 요 기울기가 여기 접선보다 요 기울기보다 더 작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어떻게 되면 된다? 2a가 뭐보다 작으면 돼요? 2분의 9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4분의 9보다 더 작아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복잡하나? 이거 그냥 앞에 있는 단어 거 갖다 쓴 거야. 이게 복합형이지. 복합형이에요. 복합형. 어려운 거 없어요. 곡선이 한 점에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점 좌표 잡는 거, 앞단을 했던 거. 요거 한 다음에 그 기울기랑 상대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선생님, 요거 말고 되게 쉬운 방법 없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있지? 뭐 굳이 한번 꾸역꾸역 구해봐? 구해볼까? 구해봅시다. 꾸역꾸역 구해보자. 가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이게 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하도 상관없어요. fx가 있는데 얘 그 값이 존재한대 라고 해서 f'x를 꾸역꾸역 구하는 거야. 그럼 요거 2x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요거 해석해요. 해석했더니 뭐냐면은 요거 2 묶어서 x 마이너스 루트 a와 x 플러스 루트 a 요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 값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표현되면 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 얼마일 때 근가죠? 마이너스 루트 a일 때 근같고 루트 a일 때 근같습니다. 그럼 fx 잡았네. 그래프 작도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이렇게? 얘가 누구냐면은 x가 마이너스 루트 a일 때고 얘가 누구냐면은 x가 루트 a일 때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교점이 딱 하나 있고 싶대.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 있고 싶대. 그럼 x축이 어디 있으면 되냐면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 x축이? 맞지? 얘는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려면은 여기 있는 요 점에 y 값이 0보다 작으면은 x축과 교점이 하나야. 맞지? 그래서 누구예요? 이거는 f 마이너스 루트 a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교점 하나겠지?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x축이 여기 있어도 돼요. 이 교점 하나잖아. 0이 되는 y값, x값 하나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얘 y좌표가 0보다 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황이 되려면 f 루트 a가 0보다 크면 돼요. 라고 해서 얘 여도 되고 그리고 또는 얘 여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범위랑 얘에 대한 범위 합친 게 얘에 대한 결과.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얘는 그냥 무식하게 막 달려가자 요건데 선생님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요것도 할 수 있으면 저것도 할 수 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말고 너네한테.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은 다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빼고 아씨 어려워 저 안 해 이거 할 거야 아이씨 이거 복잡해 안 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뒤로 갑니다. 야 이건 뭐 또 유형 4번 선생님이 그냥 분류만 해놓고 넘어갈 거예요. 665번 갑니다. 665번 가자. 665번 65번 요거와 얘가 서로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다 요거지. 그러면 x3승 더하기 6x 제곱이 뭐랑 마이너스 9x 플러스 k랑 등호 만족한 x값이 3개 있고 싶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k 빼놓고 다 이항해 그냥. k 빼고 쫙 이항한다. 이거 한번 풀어볼까? 에다가 플러스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9x가 y는 k라는 요 함수랑 교점 3개를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면 유형 1이랑 똑같잖아 그지? 요거예요 요거. 그럼 선생님 요걸 왜 굳이 하려 하냐면 여기는 요 함수를 fx라고 두고 얘는 명확하게 인수분해가 잘 돼서 도함수를 안 구해요. fx 한번 써볼까? x 묶었다. 그랬더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야. 다시 얘기하면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얘랑 k에 대한 교점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겼다. x축 이렇게 있잖아.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한다고? 접한다고. 0일 때 어떻게 한다고? 관통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됐습니다. 얘는 마3 얘는 0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x축이야. 맞지? 그럼 여기는 극소는 언제예요? 마이너스 1일 때야. 그치? 그래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여기 사이에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여긴 요점에 y좌표가 누구냐면은 f-1이고요. 여긴 이 f. 여기는 이 y좌표는 누구야? 0이야 0. 여기 x축이잖아.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y는 k가 그려지면은 교점이 3개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분해 잘 되면은.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되겠지? 됐지? 얘 그 목적은 뭐냐면 선생님이 요걸 얘기한 목적은 요거야 요거. 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지? 는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내가 아는 상으로 만든 다음에 등호 만족한 x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굳이 풀이가 필요 없는 유형 5번 유형 5번 갑니다. 유형 5번 선생님이 또 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건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고 적어놓고 외우고 하십시오. 봐봐. 선생님이 이제 원리에 먼저 예원아 네.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그릴 거야. 그럼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2개. 오케이. 2개예요. 2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예원아,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없어요. 얘 2개? 얘 없습니다. 볼록한 부분의 아래쪽이면 2개, 위쪽이면 없네. 오케이? 요거 잘 생각하고, 봐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3차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지? 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볼록의 아래쪽이면 2개, 볼록의 위쪽이면 하나 없어. 이렇게 분류가 됐지, 그치? 볼록성이 되게 중요해. 곡선 밖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그래서 얘는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변곡점의 접선을 쫙 그리잖아. 그럼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오케이? 그리고 얘 선생님 그래프 잡으면서 요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뭐가 기준이었냐면은 요 그래프에 따라서 그래프의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나눠졌지 그치? 그래서 곡선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곡선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야. 접선의 개수예요. 요거는 뭐가 분류의 기준이냐면 1번이 요거다. 1번이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위에야 아래야에 따라 분류가 될 거고 2번은 변곡 접선이라고 얘기한다. 변곡 접선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니네 하는 얘기가 아닌데 니네 미적할 때 배울 거니까 3번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이거는 미적용이에요. 그때 가면 왜 전부선에 따라 분류가 되는지 이야기해 줄 거고, 일단 필요 없으니까 두 개만 봅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여기서 접선을 그릴 거야. 여기서. 위로 볼록한데 위쪽에 있네? 여기 몇 개? 두 개 그릴 수 있지. 근데 요거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이야. 이 상관없는 공간에다는 무조건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냐면 3개입니다. 3개. 여기 가볼까? 여기? 근데 몇 개? 여기다는 못 그려. 그치? 근데 요 상관없는 영역에다 하나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얘는 1개입니다. 대칭돼 있잖아? 여기 몇 개야? 1개야. 여기는 몇 개야? 3개야. 이게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그래프 위에서는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자체적인 접선 하나와 이쪽 상관없는 영역에 하나 그릴 수 있어서 2개예요. 2개. 그래프 위는 2개야. 또 변곡 접선에 그릴 거야. 여기서. 그럼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변곡 접선 하나와 여기 하나 해서 2개 그릴 수 있습니다. 너도 역시 2개예요. 그럼 여기는 변곡점에서는 하나밖에 못 그려요. 이렇게 된 거다. 3차 함수는 그 곡선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으니까 이 틀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풀기가 조금 쉬워. 선생님 저는 오리지널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오리지널도 해줄게요. 다 해줄 텐데 저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근데 저게 익숙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게 훨씬 쉬워요. 내가 해본 결과. 가볼까? 여긴 요 문제다. 봐봐, 669번 갑니다. 669번.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669번. 일단 요거 먼저 해볼게요. 요거 먼저. y는 x3승 마이너스 kx 요거요. 그치? 얘는 그 1,1이라는 점에서 2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 그때 k 값은 뭐게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 경우 알아? 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최고 차이계수 양수니까 뭐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치? 경계값을 먼저 표현할 거고요. 경계값은 이 변곡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다. 변곡점 찾으러 가자. y''은 3x 제곱 마이너스 k고 y2'은 얼마예요? 6x다. 그 변곡점의 x좌표가 누구냐면은 0입니다. 그치? 경계 찾으러 가는 거 나 요렇게 푸는 거예요, 먼저. 0입니다. 그럼 여기는 요점 좌표는 0,0이네. 그치? 그리고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k네. 여서 변곡 접선 요 경계가 누구냐면은 y는 마이너스 kx야. 이렇게 된 거다. 그치? 1,1이 나는 어딘지 몰라. 모르는데 요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근데 x값이 1인데에서 접선을 쫙 그었더니 접선의 개수가 2개래. 2개 나오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프 이거나 변곡 접선이거나. 그래서 1,1이 여기 있는 경우 또는 1,1이 여기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겠네. 그지? 그래서 변곡 다시 그래프 곡선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1,1이 여기 있으면 돼. 하나. 또 아니야. 1,1이 여기 있으면 돼. 하나. 얘에서 만족하는 K값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1이 요 그래프 위에 있었다면 초기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1은 1-K예요. 그래서 K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1,1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구해놨으니까 1이 마이너스 K인 경우 다시 얘기하면은 K가 얼마인 경우야? 마이너스 1인 경우여서 K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 얘가 곡선 바뀐 1,1에서 그린 접선의 개수가 2개야 라고 된 거다. 됐나요? 그래서 이 곡선 밖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될 수 없겠지. 만족하는 K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럼 곡선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봐봐. 지금 예를 들어서 상황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뭐 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거 필요 없어. 여기 필요 없어. 이렇게 볼게요. 1,t에서 1,a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다 그렸더니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싶어요.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요 1, 뭐시기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요 사이에?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점 좌표는 얼마냐면은 저기서 안 나와 있지만 1, 얼마야? 1 마이너스 k고 요점 좌표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k니까
아, 얘는 요 A라는 값이 요 사이에 낑겨 있으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1 마이너스 K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야. 이렇게 파악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씨. 알겠지? 몰라? 알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려워? 다시 가고 다시 야, 열심히 잘 들어봐. 야, 이거 쉬운 건데 왜 그러면 안 돼? 670번 1,2에서 곡선 요구의 뭐 저 방법만 일단 좀 익숙해지자. 일단 요거고 선생님 오리지널 푸는 것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1,a에서 곡선 요거의 근 서로 한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 a 값의 범위를 한번 골라볼까 하는데 함수가 누구냐면 함수가 요거야. x 3승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맞지? 하나씩 다 구해보자. 얘는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경계 구하고 그래프 개형 잡으러 갑시다. f'(x가) 누구예요? 3x 제곱 맞지? f2'x는 누구냐면은 6x입니다. 이거지, 그치? 요거는 프라임 그래프가 0일 때 접하니까 어떻게 생겼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0이야, 0. 그리고 2' 값이 0이 되게 한 x 값이 얼마야? 0이잖아, 0. 그래서 얘가 변곡점이네, 0,2가. 맞지? 그러면 요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접선이 0이어서 어떻게 생겼어? y는 2라고 하는 게 변곡 접선이에요, 접선.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선생님이 별다른 게 한 게 없고 일단 요거예요.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1,a에서 접선을 3개 긋고 싶어요. 1,a라는 점에서 x좌표가 1일 때, 그치, 1일 때 요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개수가 3개 있고 싶어요.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라고 했으니까 x값이 0인 게 여기 있잖아. x값이 1인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x값이 1인 게. 맞지? 그래서 어디 있으면은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곡선에다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점의 기준점, 경계를 잡습니다. 얘는 1, 얼마냐면 3이고 얘는 1, 얼마냐면 2야. 그럼 여기 있는 a라는 이 값이 2랑 3 사이에 있는 점이면은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어. 라고 해서 만족한 a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다시 이제 오리지널로 갑니다. 오리지널로. 내가 선생님이 니네가 이해를 얼마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가볼게요. 오리지널로 가보면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하겠지만 오리지널 이렇게 하는 거야. 저기는 3차 함수가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뭐 잡으나 안 잡으나 똑같아서 안 구할 거고 곡선 밖에 이 함수가 요거예요. fx라고 해서 x 3승 더하기다.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 누구야? 1,a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3개의 접선이 나온다는 1,a에서 접선을 쫙 그려. 여기 하나 쫙 그려. 여기 하나 쫙 그려.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접점을 뭐라고나 t, t 3승 플러스 2라고 놓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3t 제곱이지, 그치? 요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도함수가 얼마야? 3x 제곱이지.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3t 제곱이다. 그러면은 요런 상황을 만족하는 t 값의 개수가 3개야. 그럼 접선을 3개를 그릴 수 있어. 요거잖아, 그치? 그럼 요 상황이 뭐냐면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상황이 t값이 3개 있다.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t-1 요거 분해 t 3승 더하기 2 마이너스 a고 얘가 3t 제곱이랑 등호 성립하는 t값이 3개 있도록 선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t-1만큼 곱해볼까? 그럼 t 3승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3t 3승 마이너스 3t 제곱이고 얘 좌변 2항 a 우변 2항 했더니 마이너스 2t 3승 플러스 3t 제곱 더하기 2가
A가 되게 하는 T값이 3개 있고 싶어요. 맞지?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랑 상수 함수가 교점 3개가 되도록 선정하는 게 오리지널 방법이라고.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해요? 아, 이름 줘야지. 이 함수의 이름을 다시 AT라고 둡니다. 그치? 그래프 개형 잡아요. 뭐 이용해서? A'T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끝. 정리. 마이너스 6t 묶었더니 얼마? t-1이라고 되겠지. 여기 있는 요 AT 그래프는, 프라임 그래프는 위로 볼록 이차함수에다가 0이랑 1일 때 근가져요. 그럼 AT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0일 때까지 감소, 1일 때까지 증가, 그 이후에 감소합니다. 여기 있는 y는 a라는 요 상수함수가 교점 3개 가져야 돼. 그래서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치? 여기 있는 요 점은 t값이 0일 때, 요 점은 t값이 1일 때니까 여기 있는 y는 a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y값이 뭐 a1보다는 작고요. 여기 있는 y값이 뭐 a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a0보다는 크고 a1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리지널 방법이라고. 봐봐, 니네가 어떤 걸 할지 니네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방법적으로 잘 활용할지 아니면 오리지널로 해갖고 방정식으로 풀든 니 맘대로 하십시오. 맘대로 하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 다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어떻게 나왔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네는 당연히 잘 안 보이겠지만 특수한 경우를 선생님이 만들자면은 이게 안 되게 만들 수 있어. 안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돼서 요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 문제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게 다 돼요. 다. 그러니까 제발 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십시오.